안녕하세요. 자, 12주차죠. 12주차 사회조사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대면 강의 할 때, 이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문항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이 측정된 문항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문항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신뢰도 값이 신뢰도죠. 값이 낮은 거는 결국 뭐죠? 믿을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신뢰도 값이 높은 것만을 활용해서, 자, 그러면 활용해서 뭘 하느냐? 상관관계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상관관계 분석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을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 문항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신뢰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의 결과 검증된 문항만을 이용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관계를 분석하는 거에 한 종류예요. 관계를 분석하는 게 이제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와 인과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성은 상호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호관계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상관관계 분석이다. 자, 그럼 인과성을 분석하는 거는 뭐냐? 회귀 분석이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관계는 A라고 하는 거와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A와 B가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보는 것이 상관관계 분석이고, 그 영향을 주고받는 거의 순서는 누가 영향을 주고, 자, 순서라고 하는 거는 넘어갔네요. 자, 순서, 영향을 주는 거와 영향을 받는 거가 어떤 순서냐? 누가 주고 A가 B로 주는 거냐, B가 A에 주는 거냐, 이 순서와 방향을 보는 거는 회귀 분석의 영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영향을 주고 받는지 요거만 본다라는 거야. 상관관계 분석은. 자, 그리고 이 관계는 보통 이제 산포도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분석하는 거는 상관관계 분석하고 회귀 분석,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어널리시스,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관련성,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 변수가 같이 변화하느냐, A가 변할 때 B도 변화하느냐, 서로 상호, 요거만을, 관계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거다. 자, 키와 몸무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키고 이게 몸무게라고 하면 키가 커지면 몸무게도 자, 키가 1m, 2m, 3m, 몸무게가 50kg, 100kg, 150kg. 자, 그러면 키가 1m일 때 몸무게가 50kg면 여기죠. 키가 2m인 사람이 몸무게가 100kg면 여기죠. 키가 3m인 사람이 몸무게가 150kg면 여기가 되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키가 1m에서 2m로 커지면 몸무게는 50kg에서 100kg로 늘어나고, 키가 2m에서 3m로 커지면 몸무게는 100kg에서 150kg로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우리는 이거를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관성이 있다. 즉 상관관계 분석은 A의 값이 변화할 때 B의 값도 같이 일정한 형태로 직선을 따라서 변화가 되면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 상관관계 분석은 바로 이 관계의 유무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회귀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렇게 같이 변하는데 A의 변화가, 즉 키의 변화가 몸무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키가 변하는 건지를 따져보는 방향을 따지는 거다. 그래서 A가 먼저 움직이고 A가 B에 영향을 줘서 A가 변하니까 B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이 A를 B의 원인이고, A가 변했기 때문에 같이 동반돼서 B가 따라서 변하면 이 B를 우리가 결과라고 한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회귀 분석이다.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보다는 회귀 분석이 주로 이제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 한 변수로, 원인 변수죠. 원인 변수를 찾아내서 결과 변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몸무게가 늘어난다고 키가 커지지는 않는다. 근데 키가 커지면, 자, 이거는 아닌데 키가 커지니까 몸무게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원인 변수고 이게 결과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키가 1m였는데 2m로 키가 커졌어요. 갑자기 한 달 뒤에. 자, 그럼 몸무게가 당연히 일정한 30kg든 50kg든 몸무게가 늘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 공분산을 보는 거다. 그 두 변수가 같이 변화하는 정도를 보는 게 상관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같이 본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 상관관계의 유형인데, 자, 요게 이제 아주 이상적인 겁니다. A가 요만큼 변하면 B도 요만큼 변하고, A가 요만큼 변하면 B도 요만큼 변하고, A가 요만큼 변하면 C도 요만큼 변하고, 그래서 그 변화하는 값을 요렇게 X축과 Y축에 따랐을 때 이게 직선으로 일렬로 쭉 돼 있는 거를, 자, A가 변할 때 B도 같이 변하는 거를 플러스, 자, A가 플러스의 방향으로 변할 때 Y도 플러스의 방향으로 변하고, 완벽하게 A가 변하는 것만큼 B도 변한다. 그러면 완벽한 거를 우리가 1.0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뭐죠? A가 변할 때 Y도 변하는데, 자, X일 때 Y는 여기죠. X가 이만큼 변할 때, 자, 플러스로 변하는데 Y는 줄어들죠. 근데 변하는 폭은 똑같아요. 이만큼 변할 때 이만큼 또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선을 이으면 역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 붙는데, 요거와 이거는 상관관계의 정도는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변하는 게 방향은 대충 맞는데 완벽하게 일자로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서 붙으니까 이게 뭐죠?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높다가 된 거죠. 이것도 매우 높은 건데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닌 거죠. 자, 이거는 뭐죠? 퍼져 있는 정도가 더 넓게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퍼져 있는 직선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직선이 아닌 거죠.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대충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요 밑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형태다. 결국은 뭐냐? A 변수와 B 변수의 변화의 정도가 직선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은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를 보는데, 이거는 상관관계의 크기예요. 이 크기는 클수록 좋은 겁니다. 자, 상관관계는 릴레이션이죠. 그래서 R로 써줘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큰 게 플러스 1이고 가장 작은 게 0입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방향만 다르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등간 이상의 양적 척도에만 적용을 가능한데 실제로는 리커트 척도도 사용 가능하다. 자, 리커트 척도는 사실은 서열 척도죠.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5점 척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 5점 척도의 5점을 등간으로 간주를 해서 사용을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은 방향만 다르지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완전한 음의 선형 관계. 해석만 완전한 양의 선형 관계.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0에 가까울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0.4 이하로 가면 상관관계가 없다. 그냥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최소한 0.4 이상. 그리고 0.6 이상이면 높다. 0.8 이상이면 매우 높다. 자, 그럼 분석을 했을 때 결국은 상관계수 값이 최소한 0.4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0.6 이상이 이상적인 값인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분석을 해서 상관계수 값을 찾아내고 그 상관계수 값이 0.4 이상이면 상관이 그냥 있다고 보는 거고 0.6 이상일 경우에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기 등간 이상 양적 척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피어슨이 상관관계 피어슨이 상관계수값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약간 응용해 가지고 서열 척도나 명목 척도를 끼고도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척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 이제 예외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피어슨의 상관관계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요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요거하고 똑같아요. 피어슨 상관관계하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용돈과 저축하는 액수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연구가설은 한 달 용돈과 저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용돈이 많으니까 저축을 많이 하는 거고 저축을 많이 하는 애들은 용돈이 높더라. 상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연가설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 자, 이건 똑같죠. 이전에 한 거하고. 자, 그러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연가설이 옳다고 가정, 표본의 유의 확률 계산, 이거는 SPSS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 유의 수준 0.05를 했을 때 이 P가 0.05보다 작으면은 귀무가설이 기각되기 때문에 연구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죠? P가 기준 유의 수준 0.0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귀무가설이 채택되니까 관계가 이거는 없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관계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상관계수 값을 확인하고 여기다 상관계수 값을 넣어서 이게 큰지 작은지 같은지 요걸 봐주면 되는 거죠. 자, 분석은 이렇게 SPSS에서 분석으로 가셔가지고 상관 분석, 거기서 이변량 상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변량 분석에서 이 변수에다가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싶은 변수 두 개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계수에서 피어슨, 자, 캔달하고 스피어만은 서열이나 명목 변수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이거는 등간 척도 이상. 자, 그 다음에 유의한 상관관계 플러그는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있는지를 SPSS 보고 알아서 체크해달라. 요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을 선택하면, 뭐 요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하면 이제 기술 통계를 보라고 했으니까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축이고 이게 한 달 용돈이 되는 거죠. 한 달 용돈 평균이 조사 대상은 27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저축하는 평균은 5만 원 정도인 거죠. 그죠?
표준 편차는 이게 이제 퍼져 있는 값이니까 표준 편차는 27만 원으로부터 한 17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7 이렇게 생각하는 분포를 생각하시면 이거보다 17이 작으면 10만 원에서 용돈이 대부분 10만 원에서 44만 원 사이에 몰려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축은 어떻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8 평균 그러면은 18만 원에서 보면 3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여기에 분포되어 있다. 저축하는 액수가 평균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평균을 여기가 평균이 5만 원이니까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만 원과 13만 원 사이에서 대부분 저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핵심적인 표죠. 그래서 여기는 요 두 가지 위에 두 줄을 보시면 돼요. 요 두 가지 똑같은 표입니다. 자, 요거는 A와 B를 보는 표고 요거는 반대로 B와 A를 보는 표예요. 결국은 뭐죠? A와 B를 보나 B와 A를 보나 이거는 같은 표다.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여기 있는 첫 줄은 A와 A를 본 거예요. 요게 A와 B를 본 거기 때문에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상관계수값 요게 이제 상관계수값이에요. 상관계수값이 마이너스 0.245로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써 있죠. 음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상관계수값은 여기 0.245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음의 방향으로. 자,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상관성이 최소한 0.4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랬는데 0.2니까 상관성이 약함, 상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관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유의확률값을 봐줘야 돼요. 유의확률값은 0.002죠. 자, 우리 기준 유의수준값은 0.05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작죠. 작으니까 연과설이 기각돼서 관계가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데 통계적으로는 근데 통계적인 상관성은 약하다. 이렇게 두 단계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3포드로 하면 왜 통계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리면 이게 지금 분포가 용돈하고 저축을 쭉 보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3포도입니다. 3포도.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게 이 동그라미들이 다 이 직선에 몰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상관성이 약함, 없다.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 데이터를 다 펴주시고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상관관계 분석을 이제 같이 해보실 거잖아요. 상관관계 분석을 같이 하는데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관관계 분석을 하기 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그 문항이 신뢰할 수 있는 문항인지를 먼저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여기 2-12 근로계약이 시간 영향에 미치는 영향, 단체 협약이 노조의 단체 협약이 근로시간,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경영진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 문항 2에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바로 상관관계 분석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척도 분석으로 가서 지난번 대면 강의 때 했던 신뢰도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거죠. 시간 영향.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열 척도긴 한데 우리가 리커트 서열 척도 5점 척도는
사실 양적 척도로 간주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하면 자, 요거 이제 신뢰도 분석하는 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신뢰도 분석을 하는 대상 문항을 뽑아 가지고 여기다 넣어 주고 통계에서는 이 항목 제거 시 척도하고 평균 정도만 봐 주시면 됩니다. 계속하고 프롱바커의 크롬버의 알파 값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왔죠? 이건 통계니까 신뢰도 통계량 크롬바커의 알파 값이 0.492예요. 0.6 이상이 돼야지 이게 전체 문항이 신뢰할 수 있는 문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크롬바커의 알파 값을 보면 이 항목이 삭제되면 크롬바커의 알파 값, 신뢰도 값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시간 영향의 본인이라고 하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항을 빼면 전체 크롬바커의 알파 값이 0.666, 이 값이 0.666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차원 척도 분석에서 신뢰도 분석. 자, 뭐였죠? 요거를 빼면 세 문항이 남는 거죠. 이 세 문항은 신뢰도 값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가 얘기를 해준 거니까 이 값이 0.669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됐나요? 이게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를 더 빼주면 올라가는데 0.6 이상이면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3개 문항은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가지고 요 세 문항만, 원래는 네 문항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이 세 문항만 가지고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관 분석으로 가서 이별량 상관으로 가시면 이렇게 해서 이걸 빼주고, 자, 요거를 이렇게 네 개를 넣은 게 아니고 요거는 빼줘야 된다 그랬죠. 요걸 빼야지 이 전체의 신뢰도 값이 0.6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 옵션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고 여기서는 피어슨의 상관관계.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열 척도나 명목 척도가 들어갔을 때 캔달이나 스피어만을 봐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 필요 없다. 피어슨을 보면 되고, 요거를 해주면 얘가 유의한 상관관계의 플래그라고 하는 거는 요거 일단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유의한 상관관계 플러그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 경우에 얘가 별표 2개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통계량 보자고 그랬죠. 시간 영향, 근로계약에 미치는 영향,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평균이 3.47, 3.34, 3.58.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응답한 노동자들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상관관계 표를 봐주면 자, 뭐를 보면 된다고 그랬나요? 자, 시간 영향 근로계약하고 시간 영향 근로계약,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걸 보니까 당연히 상관성이 높은 거죠. 동일한 문항이니까. 그죠? 자, 시간 영향 근로계약하고 시간 영향 단체 협약 노조, 근로계약과 단체 협약의 상호 연관성은 0.598예요. 그죠? 이 중에서 아까 최소한 0.4 이상은 돼야지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0.6 이상이 되면 상관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니까 시간 영향과 경영진의 상관성은 낮게 나왔죠. 0.4 이하니까 이거는 상관성이 낮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상관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걸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0.4 이상이 되는 것만 골라주시면 되고 가장 좋은 건 0.6 이상이 있는 겁니다. 0.6은 아니지만 0.598이니까 0.6에 가깝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를 보는 거예요. 자,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는 0.000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죠. 0.05보다 이게 작으니까. 이것도 0.05보다 작으니까 기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이가, 관계가 있다가 되는 거죠. 관계가 있다. 둘 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성이 이거는 너무 낮다. 이거는 상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 시간영향 근로계약과 시간영향 단체협약, 노조의 단체협약과의 상관성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근로계약과 경영진이 시간 영향에 미치는 거에 상관성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상관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밑에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체 협약 노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자, 우리가 대각선으로 같은 값이 나와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첫 줄만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상관 분석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 플래그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해줬잖아요. 이거 체크한 거하고 체크 안 한 거하고 한번 볼게요. 체크를 안 하면, 자, 체크를 한 거에는 여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에 별표가 2개가 붙어 있죠. 유의미함, 유의미함이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그 옵션을 체크를 풀어주면 그 표시가 안 돼요. 네가 알아서 보고 해석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볼 필요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별표가 있으면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나왔죠?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항 5번 그 노동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가지고 5-1번은 초과근무 노동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 야간근로, 주말근로, 불규칙한 휴게시간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물어봤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해서 5개의 5점 척도, 리커트 척도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초과근무와 노동시간의 영향력 사이의 상관관계, 초과근무와 많은 야간근로 사이의 상관관계, 이걸 이제 한꺼번에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분석을 할 때, 자,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요 5-1부터 5-8까지의 문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신뢰도 분석을 먼저 해준다라는 거죠. 척도 분석으로 가서 신뢰도 분석. 그럼 요거를 다시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5-1번부터 5-8번까지를 여기다 넣어주고, 자, 통계량은 항목 제거 시 척도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죠. 평균은 뭐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하고 크롬바히 알파값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크롬바히 알파값이 첫 번째 벌써 0.683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항목 제거 시 알파값을 보면 현재의 근무 시간 만족도를 빼면 척도값이 0.8에 가깝게 올라가는데 일단 문항은 뭐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0.683이면 이 정도면 신뢰성이 있다라고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문항을 빼지 않고 전체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문항을 가지고 상호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분석에 가셔가지고 자, 척도 분석에서는 자, 제대로 다 신뢰성이 있는 걸로 나오니까 바로 상관 분석으로 가서 이별량 상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빼주고 5번에서 여기까지 8개 문항을 다 넣어주고 옵션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평균과 표준 편차 정도만 봐주고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피어슨 체크 확인, 유의한 상관계수 플래그 확인 체크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표가 복잡하죠. 근데 윗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죠? 똑같은 표를 보기 좋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으로는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4.0 0.4, 0.4, 0.277, 0.277. 그죠? 0.252, 0.252. 다 똑같은 값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줄만 봐주면 됩니다. 여기만. 그러면 많은 초과근무와 많은 초과근무는 같은 거와 같은 거를 비교하는 거니까 같은 거와 같은 거의 상관성은 무조건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1이 안 나오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연히 자기하고 자기를 비교 상관관계를 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 많은 초과 근무하고 노동 시간에 영향력이 없는 거하고는 자, 여기 일단 보시면 전부 다 지금 뭐죠? 뒤에 여기 플래그가 붙어 있어요. 별표 2개가. 이거는 뭐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상관관계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다 0.000, 0.000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통계적인 상관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근데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들인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얼마나 크냐인데 요거만 0.4고 나머지는 전부 다 0.2, 0.2, 0.3, 0.3, 0.3. 자, 여기는 마이너스 2.74니까 이거는 뭐죠? 음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양의 방향이니까 많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시에 야간 근로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초과 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말 근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휴게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 근무 시간 만족도는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근무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음의 방향인데, 관계의 정도는 이 초과 근무와 현 근무 시간 만족도의 관계는 상관성이 낮다. 여기만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을 조사를 해봤더니 상관관계 분석을 이 근무시간의 각 영역별의 인식에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통계적으로는 전체 문항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는 전체 문항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관성의 정도는, 자, 크기를 봐주는 거죠. 첫 번째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봐주고, 두 번째로 상관관계의 정도는 초과 근무가 많은 거일수록 노동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없음이라고 하는 거에 상관성만 나타났을 뿐, 다른 거는 상관성의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이 유의 확률 봐주는 거 요거를 제외하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대면 강의에서 했던 거를 뭐 여러분들이 그 신뢰도 분석 자체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상관관계 분석은 별로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회귀 분석을 더미 변수를 활용해서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는 기본 회귀 분석만 하고 그 다음 시간 마지막 수업에 더미 변수를 만드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더미 변수를 만드는 거 하고 더미 변수가 갖는 의미, 그 다음에 그거를 회귀 분석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묶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